독립은 선언되었습니다. 1783년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독립은 정치적 자유를 의미했지만 지리적 경계는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지도의 빈 공간은 곧 선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독립 직후 미국은 대서양 연안의 13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영토는 대서양 연안과 미시시피강 동쪽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광대한 루이지애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소유였습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루이지애나를 매입합니다.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의 배경에는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고 IT 혁명으로 카리브 식민지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북미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퍼슨 역시 고민했습니다. 헌법의 영토 매입 권한은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단합니다. 미국은 이제 동부의 작은 해안 국가가 아니라 대륙 내부로 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영토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818년 미영협약, 1846년 오리건 조약,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위 49도선이 국경으로 확정됩니다. 전쟁 대신 협상을 택한 선택은 북부 안정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서쪽으로 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서부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830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킵니다. 공식 명분은 보호였지만 실제 결과는 강제 이동이었습니다. 체로키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가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이동했고 혹독한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길은 눈물의 길로 남았습니다. 확장은 지도의 선을 넓히는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자유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은 신이 부여한 운명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확장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예제 확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영토가 추가될 때마다 그 땅은 자유주가 될 것인가 노예주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는 확장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넓히는 사상이었지만 동시에 갈등을 키우는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는 원래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의 영토였습니다. 미국계 이주민이 증가하며 텍사스는 1836년 독립을 선언했고 이후 미국에 병합됩니다. 멕시코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경 분쟁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1846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2년 후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등 광대한 영토를 획득합니다. 미국은 약 15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전쟁 패배 이후의 조약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적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 비판했습니다. 확장은 항상 합의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853년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남부 지역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당시 북부 경로는 산악 지형이 심했기 때문에 보다 평탄한 남부 노선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산업과 이주, 군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이 태평양으로 향하게 했다면 철도는 대륙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합니다. 처음에는 조롱받았지만 이후 금과 석유가 발견됩니다. 알래스카는 냉전 시기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확장은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시야는 북태평양으로 확장됩니다. 19세기 말 태평양은 세계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미국 상인과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정착했고 설탕 산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1893년 미국계 이주민이 하와이 왕정을 전복하고 1898년 태평양 패권을 위한 전력적 선택으로 병합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경은 협상과 전쟁, 경제적 계산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확장은 곧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확장은 대륙을 넘어 해양으로 이어집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하나의 국가는 대륙을 가로지르게 되었습니다.
철도는 동과 서를 연결했고 이동은 빨라지며 도시는 성장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이 선택들은 이후 200년 동안 방향을 결정짓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와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며 첨단 산업과 금융, 문화 산업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지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개 주에서 출발한 나라는 전쟁과 협상, 매입과 철도를 통해 대륙을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은 기회의 확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갈등의 축적이었을까요?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미국의 확장은 영토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의 선은 완성되었지만 그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